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AI는 주로 화면 속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AI가 그 화면 밖으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로 걸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몸을 가진 AI,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 즉 행동하는 AI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다. 단순히 생각만 하던 AI가 이제 행동까지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생각하는 AI랑 행동하는 AI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AI입니다. 반면에 행동하는 AI, 즉 피지컬 AI는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물리적인 임무까지 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알던 옛날 로봇이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정해진 동작만 무한 반복하던 그런 기계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피지컬 AI, 이걸 다른 말로 체화된 AI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센서와 구동장치라는 몸을 달아준 거예요. 이 몸으로 현실 세계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고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몸을 가진 지능이 탄생한 겁니다. 차이점이 표에 딱 보이죠? 기존 AI는 몸이 없는 소프트웨어였고 기존 로봇은 머리가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는 이 둘을 완벽하게 합친 거예요. 센서라는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맞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이 피지컬 AI가 움직이는 원리가 놀랍게도 우리 인간하고 정말 비슷해요. 바로 인지, 결정, 행동, 이 3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먼저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엔 AI 두뇌로 어떻게 할지 최적의 행동을 결정해요. 마지막으로 모터와 팔다리를 움직여서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눈으로 보고 잡아야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팔을 뻗어서 잡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우리 세상 속에서 이 피지컬 AI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사실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우리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와 제조 산업 현장입니다. 이 숫자 100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전 세계 물류 창고에 이미 깔아놓은 로봇의 숫자입니다. 무려 100만 대가 넘어요. 피지컬 AI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산업 현장을 바꾸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제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 디짓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쿠팡도 무인 운반 로봇으로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죠.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덕분에 생산성이 17%나 뛰었고 BMW는 AI 로봇과 가상 공장, 즉 디지털 트윈 기술로 불량률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헬스케어 분야로 가볼까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죠. 여기서 피지컬 AI는 인간 의사의 능력을 보조하고 또 증강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술 로봇 다빈치입니다. 의사의 손보다 훨씬 정교하고 또 떨림 없이 미세한 수술을 해내니까요. 이건 뭐 거의 초인적인 정밀함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환자 개개인에 딱 맞는 재활치료를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서 자립을 돕는 등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 AI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빛,
바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잠재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피지컬 AI 시장이 2025년에 약 72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660억 달러로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죠.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230조 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이 기술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가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마주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투리얼 간극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상현실, 즉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AI가 변수가 너무 많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꾸 실수를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역시 일자리죠. 앞으로 10년 안에 육체 노동 일자리의 최대 3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던 로봇이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개발자? 아니면 소유자? 정말 어려운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AI로 가득 찰 미래를 위해 어떻게 배우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변화를 통해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AI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면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코드를 짜서 로봇을 움직여보는 피지컬 로봇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추상적인 코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죠. AI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 새로운 존재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피지컬 AI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